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확인할게요. 챕터 2 형용사편 이어서 가고 있는데요.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이 되면 이제 형용사편은 마무리가 될 거예요. 유닛 18 주격보어로 형용사가 오는 경우라는 제목이 붙어 있네요. 216번부터 225번까지 10개의 기출문장도 오늘 한꺼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까지요. 길어진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격보어로 형용사가 오는 경우를 살펴보겠다고요? 왜요?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형용사는요. 명사를 수식하는 것 말고도 보어 자리에 쓰인다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었죠. 이때 보어라는 것은 주격보어와 목적격보어를 의미하겠네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명사를 수식하는 걸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는 보어 자리에 쓰이는 형용사들을 정리하게 되면 챕터 2 형용사 파트가 모두 마무리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명사 수식부터 가볍게 복습하고 갈게요. 명사가 있습니다. 문장 내에 명사가 있는 곳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경우라면 형용사가 앞뒤에서 수식할 수 있었네요. 앞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는 한 단어짜리 형용사,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는 두 단어 이상의 길어진 형용사였습니다. 자, 한 단어짜리 형용사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재나 강의에서는 따로 정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예문이나 기출문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가 틈틈이 설명을 드렸고요. 따라오시는데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단어 이상의 길어진 형용사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제가 화면에는 모두 담을 수가 없어서 가볍게만 요약해놨는데 얘를 16가지로 세분화시켜서 아주 꼼꼼히 다뤄놨던 겁니다. 얘가 정말 길어진 형용사이기 때문에 문장을 길고 복잡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제대로 볼 줄 알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문장 구조가 단순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저와 함께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이렇게 가볍게 정리하고요. 이제 형용사가 보어로 쓰이는 경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개념부터 보셔야 될 텐데 이미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처음 들었을 때의 보어의 개념, 그때의 느낌과 오늘의 느낌은 확연히 다를 거예요. 볼게요. 자, 보어의 개념부터 보죠.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할 때는 주격보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할 때는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보충 설명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보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때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 두 가지였네요. 우리는 지금 형용사 파트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쓰이는 형용사들을 정리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 챕터가 명사 챕터입니다. 그러면 명사가 보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는 그때 정리를 하게 되겠죠. 자, 종류로 가볼게요. 먼저 주격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할 겁니다. 주격보어 자리에 명사가 나오면 주어와 같은 말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주격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한다. 이렇게 정리해드렸네요. 자, 구조로 볼게요. 주어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 다음에 명사가 있고 만약에 이 명사가 주어와 같은 말이라면 고민할 거 없이 주격보어로 판단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제귀대명사라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형용사가 주어에 관한 말 혹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한다. 고민할 거 없이 주격보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와 지금 들을 때 분명히 다르죠? 자, 이번에 목적격보어로 가볼게요. 자, 목적격보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어를 보충 설명할 겁니다. 목적격보어 자리에 명사가 나오면 목적어와 같은 말입니다. 자, 목적격보어이기 때문에 항상 목적어와의 관계를 따지셔야 되고요. 주격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항상 주어와의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다시요. 목적격보어 자리에 명사가 나오면 목적어와 같은 말이다. 이번에 목적격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면 당연히 목적어에 관한 말 혹은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겠죠. 얘도 기본 구조로 볼게요. 자, 목적격 보어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5형식 구조가 되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 상황에서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 목적어와 같은 말,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때 형용사는 목적어에 관한 이야기 혹은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주의하실 거. 이때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명사, 형용사뿐만 아니라 명사 친구들, 형용사 친구들도 포함한다고 그랬네요. 자, 보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격 보어를 볼 텐데요. 자, 주격 보어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형식 동사와 어울리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주어, 동사, 그리고 주격 보어가 나오면 우리는 이 문장 전체를 이 형식이라고 판단하죠. 문장의 형식은 문장의 동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형식 동사는요, 문장의 동사 자리 말고도 동명사가 있는 상황에서 동명사의 요 자리, 투부정사에서 이 투부정사에 속한 이 동사 자리에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명사에 쓰인 동사에 만약에 이 형식 동사가 있다면 그 뒤에 보어까지 묶어서 덩어리, 투부정사 자리에 있는 동사가 만약에 이 형식 구조를 만드는 동사라면 얘가 이렇게 보어까지 덩어리, 묶어서 구조 의미 파악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이 형식 동사는요, 대표가 비동사였고요, 유지, 변화, 감각 동사로 이렇게 구분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 파트에 가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명사보호, 형용사보호 나올 수 있고, 이 명사보호는 다음 챕터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형용사보호 자리에 형용사, 그리고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오는 경우를 볼 겁니다. 우리는 분사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형용사로 판단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이 현재분사와 과거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만 살펴봤지만 얘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 자리, 그중에서도 주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다음으로 목적격 보호를 모아서 볼 텐데요. 얘는 사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오든 형용사가 오든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 목적격 보호가 있다는 것은 5형식 구조를 만든다고 했고요. 우리 5형식 부분은요, 1, 2, 3편으로 나눠서 아주 많은 기출문장과 함께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이 명사보호, 형용사보호로 제가 이렇게 나눠 놓긴 했는데 여러분들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이는 이 아이들은요, 얘가 명사보호인지 형용사보호인지까지는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사 자리에 어떤 동사가 쓰여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아이가 오는지 이걸 보시고 해석을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쓸 거냐 아니면 부사를 쓸 거냐와 관련된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건 문법 파트에서 하시기로 하고요. 우리는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런 아이들이 와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는 이미 다 살펴본 상태고요. 얘네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음 시간에 10개의 기출문장만 다루고 형용사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주격 보호로 형용사가 오는 경우 뭐 이것도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자, 주어 나오고요. 비동사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형용사가 나오는데 이 형용사가 주어에 관한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형용사 앞에 부사가 필요하면 있을 수 있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비동사 다음에 바로 부사 나왔는데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 예문 볼게요. He is very honest and diligent. 자, he가 주어고요. 비동사 나왔으니까 명형장까지 기본으로 가봐야겠죠. 가려고 그랬더니 very가 있으면 부사니까 건너뛰고 형용사 갔어요. and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 있으니까 얘가 1번 형용사, 얘가 2번 형용사가 되겠죠. 그런데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있는데 그는 매우 정직하고 부지런합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하다는 것은 그라는 주어에 관한 이야기죠. 따라서 얘네 형용사 두 개는 주격 보호가 되겠죠. 구조 바로 볼 수 있고요. 해석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될 텐데요. 주격 보호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격 보호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오잖아요.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한데 얘네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달아보고요.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은 또 따로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만 집중해 볼게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형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표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다음 화면부터 보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표에 있는 이 분사들은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워낙 자주 쓰이다 보니까요. 그냥 아예 형용사로 굳어졌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냥 여러분들은 형용사로 생각하시고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개념은 좀 꼭 잡고 가셔야 돼요. 얘가 문법 시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요. 감정을 유발하는 혹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와 느낌을 갖고 있고요. 과거 분사는요. 감정을 느끼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요. 이렇게 보기에는 헷갈리지 않은데 막상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이걸 직접 보잖아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다시 한번 기준 잡고 갈게요. 현재 분사는 감정을 유발하는의 의미를 갖고 있고 과거 분사는 감정을 느끼는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씩 가볍게 볼게요. 사실 이 부분은요. 이렇게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개념이나 의미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걸 다 암기하려고 서로 애쓰지 않고요. 가볍게만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이건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boring, bored가 있습니다. 얘는 bore라는 지루하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우리말로 지루한, 지루의 한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말상에서는요. 그래서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자, boring 현재 분사니까 지루한 감정을 유발하는 겁니다. bored는요. 지루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The movie is boring. 그 영화는 지루합니다. 그 영화가 지루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I am bored 하게 되면 나는 지루한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혹시 만약에 누가 I am boring 하게 되면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I am boring 하잖아요. 그럼 나는 지루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사람인 거예요. 꽤 지루한 사람인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분사는 그러한 감정을 유발하는 거고요. 과거 분사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얘가 과거 분사로 쓰일 때 함께 자주 쓰이는 전치사들을 함께 정리해 놨으니까요. 얘를 함께 암기해 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exciting, excited 이건 워낙 유명한 아이죠. 신나는 감정을 유발하는 거고요. 신나는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신나는 신난 이거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헷갈려 보입니다. 자, excited로 쓰일 때는 about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경향이 있고요. interesting, interested 뭐 이거 워낙 유명한 아이죠. 재미있는 감정을 유발하는, 재미있는 느낌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interest는요. 흥미로움을 느끼는 거, 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관심 있는. 이때 interested는 in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이죠. 자, amazing, 놀라운, amazed. 자, 놀라운 감정을 유발하는 거, 놀라운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amazed는 at 또는 by와 함께 쓰이고요. surprising, surprised. 이것도 워낙 기초적인 단어잖아요. 자, 놀라운 감정을 유발하는 느낌, 놀라는 감정을 느끼는 느낌입니다. shocking, shocked, 충격적인, 즉 충격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거죠. 얘는 shocked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즉 충격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죠. 됐을까요? shocked at, shocked by 이런 전치사와 함께 쓰이네요. 자, 이제 아래에 있는 moving과 touching을 묶어서 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별표를 하나 쳐두실까요? moving은 감동적인, moved는 감동받은, touching은 감동적인, touched는 감동받은 오타 아닙니까? 아니에요. 뜻이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얘네들에게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moving과 moved는요. move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졌고요. touching과 touched는 touch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졌어요. 자, move의 뜻이 뭘까요?
이동하다, 옮기다, 이사하다 이런 기본 뜻 알고 계셨습니까? touch는 건드리다, 만진다라는 기본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얘네들 사전 검색해 보잖아요. 감동을 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의 말이요.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선생님의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 말은 감동받았다는 얘기죠. 마음을 움직였다, 마음에 와 닿았다. 아, 얘네들이 충분히 감동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런 뜻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moving, 감동을 유발하는. moved, 감동을 느끼는. touching, 감동을 유발하는. touched는 감동을 느끼는. 그래서 이런 뜻이 된다는 거. 괜찮을까요? 다음 한번 갈게요. 자, fascinating, fascinated 이거는 기출문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fascinating은 매혹적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매혹적이고 매력적이라는 것은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유발하는 거죠. 반면에 매료된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료되는 거죠. 맞나요? confusing과 confused는 confuse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졌어요. 자, 혼란을 유발하는, 혼란을 느끼는, 그래서 혼란스럽게 하는, 혼란스러운인데 우리말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죠. 자, satisfy라는 동사에서 satisfying, satisfied라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만들어졌어요. 만족을 유발하는, 만족을 느끼는. 자, 특히 satisfied는 with라는 전치사와 어울리네요. 자, depress라는 동사에서 depressing, depressed. 우울을 유발하는, 우울을 느끼는. embarrassing, embarrass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져서 embarrassing, 당황을 유발하는, 당황스러움을 유발하는,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embarrassed가 되겠습니다. 자, disappoint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disappointing, 실망하게 하는, 실망을 유발하는 거죠. disappointed, 실망을 느끼는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교재와 화면에 정리되어 있는 이 14가지의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요. 해석상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듣기 평가 같은 데서 심경, 심정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선택지에 자주 등장하는 아이들입니다. 얘는 챙겨가면 챙겨갈수록 여러분에게 득이 될 거예요. 관련된 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현재 분사 감정을 유발하는, 과거 분사 감정을 느끼는. 주격 보호 자리니까 주어 주로 비동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ing나 pp가 나와 있을 텐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이때 ing나 pp가 감정과 관련된 동사에서 만들어진 방금 전에 보신 그런 아이들이라면 얘를 진행형으로, 얘를 수동태로 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Their presentation was satisfying. 그들의 발표가 was satisfying. 과거 진행형으로 보시고 만족을 주고 있었습니다. 매우 이상하지요. 얘는 감정과 관련된 분사기 때문에 그들의 발표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요. 밑에 갈게요. They, 그들은 were satisfied with my presentation. 그들은 만족하게 되었다. 뭐 이것도 괜찮은데 저의 발표에 만족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감정과 관련된 분사라는 걸 아는 것이 매끄러운 해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ing를 쓸 거냐, ed를 쓸 거냐는 주격 보호이기 때문에 주어를 기준으로 해서 발표가 만족스러운 감정을 유발하는 건지 그들이 그 만족스러운 감정을 느끼는지 이거에 따라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정리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216번 기출문장 보도록 할게요. 2017년 11월 고1 모의고사에서 출제됐었네요. set a plane은 계획을 세우다라는 뜻으로 표현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When we set a plane, we are very excited about it. 자, when 접속사지요. 주어 동사 나왔는데 사실은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의 표현으로 그냥 가볍게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비동사부터 부사 건너뛰고 excited라는 감정의 분사까지 묶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우 신납니다. 혹은 흥분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그것에 대해서요.
계획에 대해서가 되겠죠. 우리가 여행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이런 말도 하죠. 여행의 즐거움의 90%를 여행 가기 전에 다 느낀다고. 그 설레임 있잖아요. 그렇죠?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뭐 마음에 안 드는 계획이나 내가 이걸 하면 고생길이 훤해 이렇다면 모르겠지만 대체로 우리 계획을 세울 때는요. 이 계획이 잘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설레임 감정 느끼잖아요. 매우 신나잖아요. 그렇죠? 자, we were excited 괜찮을까요? We are very excited.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217번 갈게요. 2021년 11월 고1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네요. thoughtfulness는 사려 깊음입니다. 자, ness로 끝나면 명사형이라고 볼 수 있죠. 사려 깊음. Everyone around him was moved by his thoughtfulness.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주어 뒤에 전치사 덩어리가 있네요.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were moved,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야겠죠. moved가 감동받은이란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덩어리를 묶어서 감동받았다고요. 뭐에 의해서요? 그의 사려 깊음에 의해서. 뭐 이런 부분들 문장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요. 218번입니다. 단어도 없습니다. 뭐 이건 더 간단한 뜻이 되겠죠. When he opened the door, he was shocked by what he saw. When 주어 동사 그가 열었을 때 무엇을요? 그 문을. 그는 was shocked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게요.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언급드린 적이 있는 what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얘가 관계대명사 what절인데요. 관계대명사 what절은 명사절이 됩니다. 이렇게 자꾸 들으시면 해당 내용을 할 때 왠지 아는 것 같은 느낌 든다고요. 자, 관계대명사 what절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자리, 보어자리,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겁니다. 이때 목적어는요. 동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고요. 영어에서 전치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또 한번 가겠습니다. 전치사가 있고 전치사 다음에는 결국 명사가 나온다 그랬죠. 이때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어려운 말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나 명사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관계대명사 what절, 명사절인데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해석은 가볍게만 해드릴게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가 본 것이 되겠죠. 다시요.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충격받았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가 본 것에 의해서. 지금은 가볍게만 이 정도 수준에서. 219번 21년 11월 고1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거네요. 자, prince는 왕자라는 뜻이죠. 아주 가벼운 단어입니다. The close friends of the prince who were around him were very surprised. 자, 관사 나왔으니까 명사까지 묶고요. 전치사 나왔으니까 명사까지 이렇게 묶어볼까요? 자, 얘가 재밌는 단어죠. close인데요. 혹시 이거 닿다 아닙니까? close라고 읽으면 닿다고요. close라고 읽으면 가까운, 가까이란 형용사 부사가 됩니다. 관사 있으니까 명사까지 가고요. 이 명사 앞에 있는 close는 얘는 형용사로 기능을 하겠죠. 이렇게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얼마든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누구예요? 그 왕자의. 그리고 나서 왕자라는 명사 뒤에 WH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제 당연히 얘가 관계 대명사라는 거 알 수 있죠. 앞에가 사람이고요. 그 뒤에 동사 바로 나왔으니까 얘는 주격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런데 보니까 희한하네요. 그 뒤에 동사가 were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격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일치를 보셔야 되는데 봤더니 얘가 단수인데 얘가 복수예요. 그럼 얘는 여기와 관련돼 있지 않다는 거죠. 뭐와 관련돼 있어요? 얘가 prince가 아니라 앞에 있는 friends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왕자의 가까운 친구들은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요?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러면 그 주변은 누구 주변이겠습니까? 왕자 주변이 되겠죠.
걔네들이 were 문장의 동사도 마찬가지로 복수로 나왔네요. 당연히 얘가 주어니까요. 그렇죠? 자, 주어 자리에 나온 명사 뒤에 전치사 덩어리 그리고 관계대명사 덩어리입니다. 그럼 어쨌든 얘네들은 다 수식어구로 묶일 것이고요. 문장의 주어, 문장의 동사 이렇게 잘 묶여 있네요. 아, 이걸 보고도 얘가 얘를 수식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의미적으로 봐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자, 그 왕자의 가까운 친구들, 그 주변에 있었던 그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힘이 되겠죠. 그러면 그 왕자 주변에 있던 왕자들의 가까운 친구들의 의미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시험 문제로 was가 쓰일 거냐, were가 쓰일 거냐 물어본다면 수일치를 할 때 앞에 있는 명사와 관련되지만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의미적으로 파악해요. 제가 항상 문법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요. 얘가 이 문법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순간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의미적으로 매끄러워야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뭔가를 판단할 때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were very surprised가 나왔죠. 매우 놀랐습니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말상에서 매우 어색하잖아요. 그냥 과거 분사인데 감정과 관련돼 있어요. 그냥 놀랐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요. 왕자 주변에 있던 왕자들의 가까운 친구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220번 갈까요? 2019년 11월 고1 모의고사입니다. deeply는 매우 깊이라는 뜻의 부사고요. working은 작용이라는 뜻의 명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ymbolic form은 기호 형태. Bull was deeply interested in expressing the workings of the human mind in symbolic form. 자, Bull은 사람 이름입니다. was 부사 건너뛰고요. interested까지 갈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in까지 가셔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중학교 1학년 과정 그 전부터일 수도 있습니다. be interested in이 어디에 관심 있다라는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Bull은 매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아무 상관없고요. 어디에요? 전치사 다음에 동사 express가 ing 형태인 동명사가 나온 거죠. 표현하는 것에 매우 관심이 많았답니다. 근데 뭘 표현해요? express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동명사, 동사의 성질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얘가 목적어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뭘요? The workings, 작용들이죠. 자, 작용들이라는 명사 뒤에 전치사 덩어리 있네요. 인간 마음의, 그리고 나서 전치사 덩어리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기호 형태의, 좀 해석이 매끄럽지 않네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언어적인 감각을 살리셔야 됩니다. 앞에서부터요. Bull은 매우 관심이 있었어요. 어디에? 인간 마음의 작용을 표현하는데 뭘로? 상징, 그러니까 기호 형태로가 되는 거예요. in이라는 전치사를요. 어디 안에라고만 알고 있으면 해석이 안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전치사는요. 대부분의 전치사가 상당히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도 전치사 관사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얘를 한 방에 다 챙겨가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아는 것을 적용해 보실 때 잘 안 되면 흐름상으로 자연스럽게 하면서 의미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좀 드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점차 영어 실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이러한 인들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그런 날들이 올 겁니다. 인간 마음의 작용들을 표현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고요? 뭘로? 기호 형태로. 아, 이렇게 되는구나. 됐어요. 220번까지 됐고요. 221번. 2017년 11월 고1 모의고사입니다. 자, performance는 성취.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치사로 쓰이고요. effort는 노력입니다. When Angela was young, she was always disappointed about her performance despite her efforts. 이렇게 되어 있네요. when 자주 나오고 있죠. 안젤라가 어렸을 때 그녀는 was always disappointed까지 갈게요. 항상 실망했습니다. 실망하게 되었다. 어색합니다. 그냥 실망했다. 뭐에 대해서요? 그녀의 성취에 대해서. 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젤라가 어렸을 때 그녀는 항상 실망했다. 그녀의 성취에 대해서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쭉쭉 가시면 되겠네요. be disappointed. 요거를 좀 보시죠. 특히 disappointed 과거 분사인데 자, 주어 나와 있고 비동사 다음에 disappointed가 있으니까 얘는 주어와 관련해서 그녀가 실망을 느끼는 거니까 과거 분사가 됐다는 것도 문법적으로 한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22번 표현도 없네요. 17년 11월 고1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After reading Anna's answer, the teacher was touched and all her students were also deeply moved. 공부하기 딱 좋죠? 느낌 오셨을 겁니다. After 얘가요. 접속사로도 쓰이고요. 전치사로도 쓰입니다. 접속사로 쓰이면 주어 동사가 나올 것이고요. 전치사로 쓰이면 명사가 나올 겁니다. 맞죠? 혹은 동명사가 나오거나요. 얘를 분사 구문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까지 깊이 가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해석으로 볼게요. After reading Anna's answer, 안나의 대답, 답을 읽은 후에 선생님은 was touched. 건드려졌어요? 이상하죠? 매우 이상합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And 그리고 all her students 그녀의 모든 그녀의 학생들이 were also deeply moved. 또한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touched 하고요. moved를 꼭 좀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공부하기 딱 좋습니다. 222번이었어요. 자, 223번 갈게요. 2019년 6월 출제입니다. 자, need가요. 동사로 쓰면 필요하다인데 얘가 명사로 쓰면 필요 이런 뜻도 가능해요. 제가 명사하고 동사는요. 함께 쓰이는 경우 상당히 많다고 했죠. 유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는 강조하다. 얘가 스트레스, 우리가 정신적으로 받는 그런 스트레스 되는데 얘가 어디에 강세를 두다 할 때도 이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강세를 둔다는 건 거기에 강조해서 읽으라는 겁니다. 중점이나 초점을 그쪽에 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This can be very confusing because there would be a need to stress when to touch and when not to touch입니다. 자, 이것은 can 비동사 있으니까 부사 건너뛰고 confusing까지 갈게요. 우리는 confusing이 현재 분사나 형용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re 비동사 명사까지 이렇게 가야겠죠. 자, 그리고요. need가 어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얘는 명사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 예상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would는요. will의 과거형이 아니고요. 역시 이것도 would 파트에서 할 겁니다. 얘는 그 대부분의 조동사는 추측이나 가능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매끄럽지 않으면 추측이나 가능성의 의미를 해석해 보세요. 그래서 there would be a need 필요가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어떤 필요요? 보니까 필요라는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 해석으로 확인해 봐야겠죠. 강조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뭘 강조해요? 자, 의문사 투부정사 덩어리 and 의문사 투부정사 덩어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의문사 투부정사 1번, and를 기준으로 의문사 투부정사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가 전체가 stress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인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언제 건드려야 할지 이때 touch는 건드리다가 되겠네요. 혹은 만지다가 되겠죠. 언제 건드려야 할지 그리고 언제 건드리지 말아야 할지.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요. 조만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게 매우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언제 건드려야 될지 언제 건드리지 말아야 할지 강조를 둘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라서요. 실제로 기출문제를 전체를 읽어봐도 이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0부터 숫자를 셀 때 상당히 헷갈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이 수 개념을 처음 배울 때요. 손가락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이렇게 톡톡 가르치면서 혹은 건드리면서 숫자 개념을 익혀나가죠. 사과가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 3개를 셀 때 얘를 건드리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0이라는 숫자부터 세게 될 때는 0이라고 할 때 이 사과를 건드리는 순간 굉장히 뭔가 헷갈리게 되죠. 왜? 0, 1, 2 하면은 이거 분명히 3개인데 3에 해당되는 이 사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0의 개념이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0이라는 개념은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지금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처음에 배울 때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무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건드리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강조를 해야 될지 이러한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0부터 숫자를 세는 개념 자체가 매우 헷갈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문장이었습니다. 그거 다 접고요. 이 문장 자체로만 봐서 이것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석이 됐으면 나머지 부분은 차차 이 우드도 배우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도 배우고 하면서 더 챙겨가시죠. 자, 224번으로 갈게요. 2020년 9월 모의고사네요. achieve는 달성하다, 성취하다. certainly, 분명히. along the way는 도중에 그 과정에서라는 뜻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니까 도중에 과정에서 충분히 괜찮겠죠? Any goal you set is going to be difficult to achieve and you will certainly be disappointed at some points along the way. any goal, 어떤 목표든이라는 주어가 나왔고요.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 뒤에 다시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어떤 목표든 어떤 목표요? 당신이 세우는 자연스럽게 하면 당신이 세우는 어떤 목표든 배운 게 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be going to 동사 원형이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비동사 나왔으니까 형용사까지 묶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전체가 동사로 바라봐주면 되겠죠. 물론 얘 모두가 동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동사 덩어리로 봐주겠다는 거죠. 당신이 세우는 어떤 목표든 어려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으면 얘가 이렇게 돼서 하기에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다 그랬죠. 따라서 성취하기 어려울 겁니다. And 그리고 you will certainly be disappointed. you가 주어겠고요. 조동사 나왔으니까 비동사. 그런데 여기에 과거 분사가 있네요. 당신은 분명히 실망할 겁니다. At some point, 어떤 지점에서 along the way,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됐을까요? 당신이 세우는 어떤 목표든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자, 목표라는 것은요, 누구나 달성 가능하면 이것도 재미가 없을 겁니다. 목표는 살짝 높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크게 세우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든 성취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점에서 분명히 실망을 하게 되겠죠. 잘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225번입니다. 2016년 9월이고요. 자,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자주 나오고 있네요. 뭐 한 두세 번 나왔나요? 앞으로도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experiment는 실험. According to the experiments, people who thought more carefully about what to choose felt less satisfied with their choices. 그렇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어 자리에 쓰인 people 명사 다음에 후가 나왔네요. 어떤 사람들이요? 생각했던 사람들이래요. More carefully 보다 신중하게 뭐에 관해서요? 전치사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덩어리가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덩어리 다음 명사 파트에서 하시겠지만 얘도 명사 구에 속합니다. 그러면 일단 해석만 볼게요.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덩어리로 묶이는 겁니다. 볼게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felt 느꼈습니다. 자, felt 그 뒤에 뭐 나올 수 있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봐야겠네요. 덜 만족했습니다. 그러면 felt, feel이라는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패턴이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느꼈습니다. 덜 만족스럽게. 아, 이게 자연스럽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덜 만족했습니다. 자, satisfy 다음에 with라는 전치사 함께 묶인다고 그랬죠. 함께 닫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들의 선택에 무슨 말일까요?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 무엇을 선택한지에 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결국 선택하게 된 그들의 선택에 덜 만족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혹시 바둑을 아십니까?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어요. 장고, 오래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악수, 안 좋은 수를 두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뭔가 오래 생각하면 더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올 것 같지만 생각보다 오래 생각할 때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얘기를 언급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그냥 느낌적으로 직관적으로 딱 선택했는데 더 좋은 결과일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자, 225번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19강이 되겠고요. 이제 챕터 2 형용사 편이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19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19강이니까요. 목적격 보어를 모아서 볼게요. 이미 다 정리가 됐던 거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형용사 마무리하는 김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인 형용사들과 함께 정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226번부터 235번까지 10개의 기출문장 다룰 텐데요. 여러분들이 살펴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문장 해석까지도 예습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준비 잘해서 오겠습니다. 복습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